자, 여러분 자료가 있는 글 2차 시 수업입니다. 그러면 보조자료가 어떤 건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설명을 했고요. 보조자료가 제시된 글은 적절성을 판단하면서 읽어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고려하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료가 제시된 글을 읽을 때 고려할 점입니다. 고려할 점. 자, 먼저 글의 대상이나 동기, 목적 등을 살핀다. 이게 이 글을 왜 썼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지, 그 다음 글을 쓰는 목적이 뭔지, 동기가 뭔지 등을 먼저 살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판단 등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 담임선생님은 박민진이다. 자, 누가 봐도 변함없는 거죠. 이런 건 객관적 사실이라 그러고요. 1학년 1반 담임선생님인 박민진 선생님은 매우 아름답다. 이거는 생각하는 사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 달라지거든요, 내용이. 이런 걸 주관적 판단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설명문이라 그래서 객관적 사실만 드러나고 논설문이라 그래서 주관적 판단만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글이든지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판단이 섞여 있는데요.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통계나 도표 등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통계나 도표 등은 보조자료라 그랬는데요. 글의 내용과 보조자료의 내용이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은가, 보조자료의 내용이 글의 내용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잘 파악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내용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따져보면서 읽는다. 계속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따져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료의 명확성, 정확하게 드러나는가, 그 다음 이 자료가 과연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데 효과가 있는가 등을 판단하면서 비판적으로 읽습니다. 자, 이거 고려할 점이고요. 그러면 자료가 제시된 글을 읽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먼저 파악합니다. 표면이라는 것은 표자가 겉표자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겉으로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우리 교과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교과서입니다. 우리 지금 1학년 2학기 교과서 18페이지를 선생님이 지금 찾았는데요. 지금 표 1-2 인터넷을 최초로 이용한 시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인터넷을 처음으로 접촉한 아이들은 유아원에서 초등학교는 전체의 45.8%예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시기에 인터넷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30%고요.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처음 인터넷을 접촉한 사람은 10.1%, 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 인터넷을 접촉했다 하는 사람은 14.1%예요. 보통의 아이들이 전체의 50% 정도 되는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만 갖고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인터넷 중독 진단 결과에서 일반 사용자와 인터넷 중독자를 비교한 표가 있는데요. 일반 사용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44.2% 처음 접촉을 했고요. 인터넷 중독자는 무려 65.1%의 사람들이 인터넷 중독자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인터넷을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내용은 그대로 표에 드러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표만 딱 보고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인터넷을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교과서에 본문에도 나와 있는지 볼까요? 표하고 상관없이. 자, 바로 위에 문단에 보면 이 결과는 어린 시절 인터넷을 통한 학습이나 게임 등을 일찍 경험한 사람일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준다. 자, 본문에 그대로 표의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본문의 내용과 표의 내용이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뜻을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아까 그 내용으로 넘어올게요. 그럼 먼저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내용을 정리를 해두고요. 두 번째, 두 가지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와 자료 사이의 연관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표와 밑에 있는 표가 있거든요. 밑에 있는 표는 나이에 따른 인터넷 중독률과 중독자 수를 비교한 겁니다. 아까는 누가 언제 인터넷에 처음 접속했는가, 일반 사용자와 인터넷 중독자를 비교해서 표를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나이대별로 인터넷 중독률과 고위험 사용자와 잠재적 위험 사용자를 분류해서 나타냈습니다. 이 두 표가 있다면 이 두 표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 두 표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즘의 청소년들이 훨씬 더, 혹은 성인에 비해서 지금 청소년들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인터넷 중독률이 더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예전보다는 인터넷이 훨씬 더 발달한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용자보다 오늘날의 사용자가 인터넷 중독에 아주 더 어린 시절부터 인터넷을 접속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률이 점점 높아져 간다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숨어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3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시된 표나 그래프에 명시적,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를 추론하고 해석한다. 아까 두 개의 자료를 관계를 파악하고 이 두 자료를 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자료와 자료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걸 이면적 자료라 그러거든요. 이면적인 정보를 추론하고 해석하면서 자료를 읽어야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자료를 잘 찾아보고 요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저번에 선생님이 신문이랑 잡지를 찾아오라 그랬죠. 신문과 잡지에서 자료를 한번 활용하면서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하면서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